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지난 3일간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덕분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5% 이상씩 올랐고 구글도 약 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3거래일간 11거래일을 하락할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는 현재 좋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지표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했습니다. 47만 3천 건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고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고용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이제 실내건 실외건 상관없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이것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면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67%로 좀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디즈니인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은 0.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27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좋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디즈니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3%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매출이 약 5%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성장 기업이 매출이 5%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진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순손실도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0.4%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지금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바로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본장에서도 주지 못했었는데 실적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주당 순이익이 3.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07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예상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시장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코인베이스가 예상치를 부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시간을 거래해서 약 3%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유가 WTI 가격이 지난 밤사이에 3.5%가량 급락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잡힐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여기다가 최근까지는 그래도 이 유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 때문이었었죠. 하지만 이 원유 파이프라인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는 3.47% 내리면서 63.7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보겠습니다. 금값은 약 0.2% 올랐는데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자 금값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0.23% 오르면서 1,827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US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마스크 치우세요 이겁니다. 정말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굉장히 부러워요. 마스크를 이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니. 자, 그 내용을 준비해 주신 거겠죠? 네, 마스크 치유라는 말은 이제 앤소니 파우치 박사의 그런 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 또 한 번 마스크 착용 관련한 가이던스를 완화했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CDC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외를 무관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6피트의 거리두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물론 보건 관련 상황이나 이 업장에서 요구를 할 때 아니면은 비행기를 탔을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도 이날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치우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또 한 번 좀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변이가 확산된다고 한다면 이 같은 마스크 관련 가이던스를 다시 바꿀 가능성도 물론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CDC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실내건 실외건 상관없이. 참 이런 좋은 소식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오후장 들어서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확실히 이제 정상화의 경로를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CDC의 발표가 5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가 있죠. 네. 그리고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에 퍼레이드도 많이 하고 그런 야외 행사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런 행사들을 앞두고 이번에 가이던스 완화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7월 4일에 야외 모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그 시점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차례의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였는데요. CNBC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성인의 58.7%가 최소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45.1%는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기도 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 올라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국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이게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수요가 폭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까. 사실 공포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맞아요. 그 정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예상보다도 더 큰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았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하는지 좀 가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또 마스크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네네.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웨드붓이 너마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제 돌연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돌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죠. 이것 네. 때문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가 웨드붓입니다. 웨드붓의 댄 아이브스인데 자, 이분마저 이날은 약간의 경계 섞인 목소리를 좀 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드붓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목표 주가도 월가의 다른 이 애널리스트들보다는 좀 약간 높게 또 목표 주가를 책정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랬던 이마저도 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비트코인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성장주가 만약에 부진한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보고 더욱더 냉정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부진할 때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건 아니면 현금으로 차를 사건 이거는 전기차 판매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고 해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냉정해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과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자, 본부장님. 저희가 테슬라를 좀 안 짚어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해서 요즘엔 월가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제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한 시각도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 테슬라를 또 안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얘기는 헤드 스크래칭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의아무부라는 겁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를 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신뢰를 잃어버리고 좀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 방식에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웨드부시에서는 이 머스크가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던 그 시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에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타 IB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조한 중국에서의 4월 판매량이 테슬라에는 또 이슈가 된 바가 있었는데 2만 5천여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으면서 전달 대비해서 27%를 감소한 수치가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GLJ 리서치에서 또 비관론을 내비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출 지표가 이번 지표에 좀 포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는 MOM 기준으로 67%나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또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도 좀 주가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단 그냥 비트코인만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 또 한 번 좀 불을 지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주요 투자 구루들이 테슬라가 한창 뜰 때도 내가 이 기업은 좋아하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좀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뭐 테슬라 주가가 한창 갈 때는 데이터 트랙 같은 기관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어떤 좀 또 실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시장의 충격을, 시장 전체 충격을 줄 리스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리더십 리스크가 다른 부분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사실 그 환경이 좋을 때는 이런 일론 머스크와 같은 좀 특이한 성격이 굉장히 또 주가의 상승 네. 동력이 되기도 했었는데 약간 이제 시각이 냉정해질 때는 또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압박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름 성수기 준비. 본부장님도 혹시 뭐 이제 여름철 뭐 휴가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앵커께서는 세우고 계세요? 저희도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딱 이게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도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하면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미국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미국은 실제로도 여름 성수기에 대해서 항공편 예약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올 여름에 폭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죠. 억눌린 여행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좀 노력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객기를 이제 공급하는 보잉 입장에서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날 보잉에서 최근에 전력 시스템 문제로 운항과 인도가 일부 좀 중단이 됐었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인도가 이번 주 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지난달 100여 대에 대한 이 시정 명령을 내렸던 관련 결함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달 말 여름 성수기 개시를 앞두고 앞서서 항공사들도 이 737 맥스 항공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항공기를 굉장히 많이 수리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은 항공사와 보잉 모두에게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잉 주가가 이날 한때 4% 가깝게 급등하는 등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와,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정말 몇 년 동안 보잉 주주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보잉의 주가는 737 맥스가 뭐 다시 한번 운항 중단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한동안도 또 부진했었거든요. 이번 소식이 좀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충분히 뭐 그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네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잉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274달러로 높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737 맥스도 또 한 번 운항 중단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뇌관으로 꼽히던 737 맥스의 또 한 번의 운항 중단이 이번에 또 풀릴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줄기에서 최근에 공개가 된 4월 상업용 항공기 주문 대수가 또 한 번 취소 대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연속으로 긍정적인 인도 수주 지표를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해서 인도가 중단됐었기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인도가 재개가 됐던 787 드림라이너 기종과 함께 인도 지표의 개선을 또 한 번 이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주가가 반전할 계기도 좀 마련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정황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 키워드는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65%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가 아니라 지금보다도 한 65%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이날 투자 리서치 기업인 뉴컨스트럭트의 CEO가 코인베이스 주가 65% 급락할 수 있다, 밀려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주된 이유는 코인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초에 새롭게 암호화폐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고 또 모건 스탠리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언한 상태죠. 안 그래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하락했는데 여기에 거대한 금융기업들마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뭐 단 한 곳의 주가 경고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하락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뭐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는 곳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모펜 네이던슨에서는 기존의 6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하락 논자들은 주가 하락 요인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것이라면서 약간은 좀 하락론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이번 주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434달러로 커버리지로 오히려 게시하기도 했고요. BTGI 역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5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코인베이스에 대한 월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미 30%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떴을 때도 대기업들이 이 화상 회의 시장에 더욱더 많이 뛰어들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 경쟁을 좀 위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좀 되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역시도 경쟁 심화라는 그런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번스타인에서 마켓 퍼폼 의견을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경쟁 심화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인 악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10곳 정도가 투자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매수가 6곳, 중립이 4곳이기 때문에 역시 월가에서도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의견이 다소 좀 분분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참고적으로 중립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던 미주호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28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현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는 있지만은 이 암호화폐 가격 자체와 좀 연동된다는 점이 또 주가에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코인베이스처럼 물론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퀘어나 페이팔 이런 기업들도 한때 비트코인 관련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뛸 때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자신들의 뭐 실적은 좋고 코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피해를 받고 이런 네네.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양날의 검인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의 경우에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좀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펀더멘털 문제 없는데 주가 하락했다 오히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코인베이스는 약간 좀 상황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뭐 코어 이 사업이 또 가상화폐 가격과 무관하지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그런 와. 또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다양한 분석이 나올 때마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